현재 시간 오후 2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 오늘의 특징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고냐 스톱이냐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코스피가 그래도 오후 들어 탄력을 좀 키우고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보합이긴 한데 눈에 띄는 게 갑자기 바이오주들의 탄력도가 더 커지고 있어요. 오늘 시장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확실히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 기대감이 크고, 그리고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이스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좋아졌었는데, 네. 물론 CDMO 사업도 이제 11월 달 미중 생물보안법에 대한 통과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이번에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향후에 마이스톤이나 이번에 그런 실적에 충분히 녹아지다 보니까 이게 셀트리온이나 여러 바이오 시밀러 쪽에 파생되는 효과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반기 기대하는 거는 기술 이전이나 아니면 FDA 승인이나 이런 이슈가 있는데, 결국 실적까지 여기 덩달아 나오다 보니까 하반기에 대한 좀 주도 섹터에 대한 흐름이 조금 무르익는 흐름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안에서 또 오늘장 잘 마무리해 봐야겠죠? 이화진 과장님, 지난주 성적표 어땠을까요? 10개, 다 맞춰주셨네요.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성적이 평소보다 좀 낮아지셨거든요. 네. 그런데 적중이 100%네요. 제가 알기로 전부 다 고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금요일에 혼란스러웠고 그 다음 주의 경우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그래도 진정세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고를 내쳤던 전략이 적중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전략일지 보시죠. 10개 종목 선정해 봤습니다. 인기 검색, 장중 혹은 급락, 급등을 보인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첫 번째 수상한 종목, 이 종목 이야기해 볼게요. 실적 발표가 된 한미반도체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해요. 예, 거의 매출액의 절반을 지금 영업이익을 차지하면서 남는 장사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오늘 근데 이 한미반도체 실적을 보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2차 전지 때를 떠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뒤에 실적을 지금 다 땡긴 주가 아니냐, 이런 그렇죠. 의구심을 제기하던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죠. 보통 2차 전지도 작년에 초쯤에 성장을 하고 있는데 증설을 하고 또 증설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수주 물량은 이제 어느 정도 따라오니까 그에 대한 향후에 더 많이 올 거야. 네. 증설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업황이 부진하게 되면은 그런 우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일단은 지금 당장으로는 SK 하이닉스 분위기가 좀 같이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쯤에 최태원 회장도 요 향후에 좀 미국 대선 관련 이슈와 함께 만약에 향후에 투자 보조금이 삭제된다라고 어느 정도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투자 재검토한다는 말을 조금 좀 섣부르게 판단을 하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수주 잔고 자체가 거의 3,300억 정도의 SK 하이닉스 비중이 굉장히 크고, 마이크론도 사실 규모가 크지는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다. 하지만은 숫자를 보여줬고,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도 하반기에 TC 본도 장비에 대한 매출을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반기 어제 SK 하이닉스 콩콜에서 얘기했다시피 HBM3E 12단 반도체를 3분기 양산하고 4분기 공급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이 있다는 의미도 큰 의미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가는 계속 올라가게 될 거고 Q도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작년 4분기 때부터 꾸준히 실적이 지금 오름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은 충분히 크다라고 보이고 있고, 아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곽동신 부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2026년 매출이 2조까지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최근의 조정세는 저는 충분히 매수의 기회라고 좀 판단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매수의 기회이다. 보여준 실적이다. 그래, 향후의 실적을 지금 땡겨 쓴 주가라고 하더라도 그 후에도 계속 실적이 받쳐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로 곱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엔비디아 살 거면 지금 사라는데 저는 손 안 나가요라고 의견 올려주셨거든요. 지금 국내 시장이 이렇게 좀 침체를 보여주는 게 엔비디아의 하락, 최근에 매그니피센트 7의 하락이잖아요. 네. 어때요? 그 종목들은 기회입니까? 일단은 엔비디아는 항상 매 분기 실적 발표 이전 할 때마다 우려에 대한 이슈는 항상 계속 나왔던 걸로 보이고 있고, 네. 물론 블랙엘 가속기가 이번 7월 중순부터 양산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그 다음 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올라간다라고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엔비디아가 주가가 피크 아웃 찍을 때는 그의 경쟁이
경쟁이 나올 수 있는 뭐 AMD나 뭐 이쪽에 대한 캐파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그 시장을 그 독점적으로 좀 가지고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추세는 저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한미 반도체 포함해서 이 엔비디아 반도체주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언급해봤고요. 다음 수상한 정보 후보 보시죠. 루닛이 오늘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지난주랑 이번 주에 사실 의료 AI주들이 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JLK 있었고요. 그다음에 뷰노가 상승을 했는데 대장 중 하나인 루닛이 요즘 왜 이렇게 부진한 겁니까? 이게 작년 한 12월쯤에 제가 뷰노랑 루닛을 IR을 한번 했던 것이 있는데 네. 물론 그 회사들의 올해의 목표는 사실 실적보다도 해외에서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뭐 인프라를 쌓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은 내년부터가 또 중요하고 물론 올해 같은 경우도 1분기 때 사실 기대보다 조금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적자에 대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물론 다음 달에 AI 규제법 이슈가 이제 유럽에서 시행이 됩니다. 물론 사실 루닛이랑 뷰노는 해당 사항은 아니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AI 규제법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개인 정보에 대한 뭐 이슈 이런 이슈가 계속 부각되는 상황이고 물론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뭐 중동이나 뭐 미국이나 일본 쪽은 쌓아가고는 있지만은 과연 시장에서 이 AI 규제법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발목을 잡을 현상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AI 관련 이제 영상 판도 관련 이슈들은 조금은 제가 봤을 때 시간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AI 안에서 돈 버는 기업은 의료 AI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루닛은 제외예요? 루닛은 물론 다른 뭐 내 쪽도 있고 흉부 쪽도 있고 다 다른 쪽에 있겠지만은 뭐 뷰노도 마찬가지고 루닛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예상했던 컨셉보다는 조금은 시간이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글쎄요. 저는 약간 조금 그래서 스탑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일 신저가 기록하고 있는 루닛입니다. 뭐 JLK와 뷰노는 최근에 이슈가 개별적으로 부각되면서 외신의 뭐 호평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속에 크게 올랐는데요. 루닛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스톱 의견이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 보시죠. 오늘장 네이처셀의 주가 급등이 눈에 띕니다. 현 구간에서도 이 장대 양봉을 유지하고 있는데 조인트 스템 임상 3상 성공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회사입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네이처스의 이제 퇴행성 관절염 이제 치료제 쪽으로 임상 3상 결과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나왔었던 내용인데, 사실 주가가 계속 올라왔다는 거는 그만큼 탑라인 데이터도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이게 최근에 다른 회사이긴 하지만 간스텐 바이오텍이 아토피 치료제를 임상 3상 결과가 나와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빠졌다는 거는 그만큼 탑라인 데이터가 생각보다 부진했고 결국에는 이 치료제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도 조금 얘기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네이처셀에 이게 나왔다. 최근에 이게 간스텐 바이오텍도 골관절염 관련 이슈로 시장의 데이터가 한번 잘 나오면서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코오롱 티슈준도 아마 최근에 임상 3상에 대한 진입 이슈로 주가가 좀 급등을 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네이처셀이 계속 꾸준히 주가적인 측면에서 나왔다라는 거는 향후에 뭐 기술 이전 기대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향후에 FDA 승인이나 품목화에 대한 이런 줄기세포에 관련된 이슈들이 사실 바이오주들이 올해 굉장히 뜨겁게 조금 주가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사실 줄기세포는 사실 관심이 조금 덜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는 충분히 시장에서 네이처셀뿐만 아니라 줄기세포 관련주도 시장에 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오늘 좀 급등을 해왔고 최근에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고냐 스탑에 대한 좀 고민도 충분히 있긴 했습니다만은 좀 중장기적으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이처셀의 이번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는 시장에 조금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딴지를 걸려는 건 아니고 국내에서 이제 여러 바이오 업체들이 있는데 아직 줄기세포 쪽은 규제가 많다 보니까 성장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과거에도 들은 바 있고 맞아요. 그래서 오르다가 그 연속성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럼 네이처셀도 좀 단기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임상 3상이라는 그래도 좀 큰 소식이니까 다른 건지요? 좀 다르게 좀 봐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청생법 관련 이슈로 인해 가지고 뭐 차바이오텍이나 뭐 큐로셀이나 뭐 이슈가 계속 많긴 했었지만은 임상 3상이라는 데이터가
정말로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 대한 이 회사의 가치를 매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후에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질 수 있는 거고 향후의 품목화가에 따라서 이 회사의 가치를 밸류를 매길 수 있는 밸류 산정을 할 수 있는 회사라 된 변모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가를 조금 더 윗방향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을 볼 수 있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네이처셀이 시장에서 밸류가 부각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그 뒤에 따라오는 회사들도 충분히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다. 올해 초에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에 대한 뭐 흔히 말하는 바이오 플랫폼 회사들 같은 경우도 알터지안을 시작으로 인해서 ABL 바이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에 대한 가치도 계속 올라왔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네이처셀에 대한 이번에 좀 평가도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졌다. 네. 그리고 첨생법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줄기세포주에 대한 이 세포치료제주에 대한 기대도 좀 더 키워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인기 검색에 올라와 있는 한전산업이에요. 그 세론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었던 원전주도 오늘 좀 다 같이 올라주고 네. 있는데 과매도 구간 지났다라고 저희가 좀 앞서서도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원전주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한 3월 이전에 최종 계약이 좀 나올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체코 네. 원전 관련해서. 그리고 폴란드도 조만간 좀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처음 24조 계약이 나왔던 게 도쿠바니 이슈가 있었고 추후에 템물린 2기에 대한 수주 모멘텀도 저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수원 관련 정부에 대한 뭐 관련된 이벤트나 아니면 향후에 그런 정부에 지원된 이슈들이 꾸준히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전 원전주들은 지금 당장에 뭐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에 대한 밸류를 쌓아 나가는 이제 과정이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한전 산업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한전 기술과 함께 좀 대량주로서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길게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은 원전주들은 충분히 저는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원전주 산다면요. 지금 한전산업, 한전기술, 뭐 한국전력 이러한 네. 공기업 성향을 띠고 있는 종목을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우진엔텍, 우진과 같은 한 번 오르면 슈팅 강하게 나오는 소형주, 중소형주 사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우진이나 이런 종목들을 사는 게 맞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로 봐야 된다고 했을 때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고 스웨덴, 영국과 같은 여러 체코 수주 모멘텀이 아마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네. 정말 실적에 대한 밸류를 매긴다고 했을 때는 한전기술과 같은 회사들은 2027년부터 그때 밸류가 하나둘씩 전 쌓인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만큼 한전기술은 저는 장기간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물론 한전산업도 결국에는 발전 설비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산업도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수상한 종목 보시죠. 오늘 물류주들이 좀 강했습니다. 그 위메프와 티무원의 사태로 인해서 쿠팡 쪽의 수혜가 좀 더 기대가 된다. 저희가 어제는 네이버 쇼핑 이야기하면서 네이버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쿠팡이 수혜주로 떠오르자 쿠팡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뭐 KCTC라던가 동방이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단기 테마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물류주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번 주말 사이에 제가 봤을 땐 정부 쪽에 대한 얘기도 하나둘씩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티몬이나 UF에 대한 좀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만큼 소상공인에 대한 이게는 파생적인 의미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부적인 지원 차원이 나올 수도 있고 오늘 그런 관련 이슈도 오늘 오전쯤에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티몬이나 UF가 향후에 이런 셧다운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쿠팡 관련 이슈들은 반사 수혜는 있겠지만은 네. 그런 정부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좀 단기적인 테마가 그러면 이런 이슈가 좀 소멸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스탑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로 보기 때문에 수익이 났을 때 주가가 오를 때 챙겨보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는 스톱하겠습니다. 전체 10개에 대한 투자 의견 보시죠. 지난주는 올 고였는데요. 포스코퓨처엠과 셀레드, 루닛, 동방스톱이고요. 나머지는 고 의견입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오성첨단 소재 열심히 올랐는데도 아직도 마이너스 40%라고 네. 의견 주셨는데 고 의견 주셨거든요. 마리화나 테마로 좀 더 그렇죠. 갈까요? 네, 일단은 지금 계속 지지율이 지금 해리스 쪽에 오늘도 이제 자세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격차를 줄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결국에는 당분간은 만약에 해리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계속 올라간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일단 마리아나 테마주는 올라갈 수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그 스텝의 의미보다는 조금은 변동성을 좀 조심하자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고긴 한데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손실을 좀 줄이고 나오시는 전략이 어떨까?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 무엇이죠?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그 의견이고요. 지금 실적이라는 힘에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네. 계속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상하다라고 하는 거는 매수 관점으로도 괜찮다라는 건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앞에서 아까 새벽 전문가들 얘기를 하셨고 네. 결국에는 2분기 실적은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KB증권에 나왔던 리포터가 뭐 아주 상세히 설명도 잘 돼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루마니아 그리고 폴란드 2차 계약이 한 9월쯤에 있습니다. 그쪽과 그리고 슬로바키아 그리고 국내 K2 전차에 대한 4차 양산까지 조금 남아 있다라고 했을 때는 3분기는 뭐 실적도 실적이겠지만은 이제 그런 수출 계약에 대한 이슈가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 에어스페이스와 NIG 넥스원 쪽의 흐름이 좋았다라면은 이번 3분기 때는 현대로템에 대한 모멘텀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더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현 구간에서도 10% 가깝게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베스트 종목 현대로템까지 알아봤어요. 그럼 100%의 기록을 보여줬던 이선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